자, 그럼 다시 시작해 봅시다. 자, 이제 내일 팍스경제TV 생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제가 공개하려고 하는 이제 가온전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아주 깊고 장황하게 모든 걸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가장 중요한 기술적 분석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가온전선. 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거 세력 매집 추정 지표 일봉에서 그 다음에 유스 재료, 그 다음에 MACD 오실레이터, RSI 거래량, 그 다음에 메이저 세력 신호 이렇게 여섯 가지 지표에서 조건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봉에서는 여섯 가지의 조건을 확인을 하면 되겠고요. 주봉에서는 네 가지 조건을 확인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월봉에서 두 가지 조건을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세력 매집 추정 지표는 뭐냐면 수급이 들어온 게 이제 확인이 된 거를 막대 그래프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막대 그래프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빨간색 막대봉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그만큼 들어온 게 이제 들어와서 그만큼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봉으로 바뀐 경우에는 수급이 그만큼 들어왔다가 다 빠져나간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파란색 봉이든 빨간색 봉이든 상관없습니다. 수급이 들어온 게 중요해요.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스 재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봉 같은 경우는 유스 재료가 그만큼 포착이 됐는데 이제 계속해서 유효하게 적용이 되는 거고, 파란색 봉 같은 경우에는 유스 재료가 포착이 됐는데 그만큼 전부 다 소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전선 세력 매입 추정표 보면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이전보다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수급이 꼭대기까지 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들어왔고, 그 폭발적으로 들어온 수급이 계속해서 머물러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뉴스 재료도 보시면 자, 어느 정도 오늘도 꽤 포착이 돼서 그 뉴스 재료들이 유효하게 계속해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봉에서 보는 두 가지 조건이 먼저 만족을 했고요. 자, 세력 매입 추정 지표란 뉴스 재료는 제가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데요. 메이저 세력 신호. 메이저 세력 신호가 오늘까지 적용이 되었느냐 말았느냐, 요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게 메이저 세력 신호가 언제 나왔냐면 4월 15일 날 나왔죠. 4월 15일 날 나온 메이저 세력 신호가, 자, 핑크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는 게 어디까지 색칠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 핑크색이 색칠이 여기까지 되어 있네요. 자, 언제까지? 오늘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핑크색으로 전부 다 색칠이 되어 있죠. 그 뒤에 거 같은 경우에는 뒤에 메이저 세력 신호는 이만큼이네요. 이만큼 메이저 세력 신호가 유효하게 적용이 됐다가 그 뒤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메이저 세력 신호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확인이 메이저 세력 신호가 오늘까지 적용이 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어보면 4월 15일 날 나왔죠. 4월 15일 포착된 메이저 세력 신호가 오늘까지 유효하게 적용이 되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자, 세 번째 조건까지 다 맞아 떨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거 MACD 오실레이터랑 RSI가 골든 크로스를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자, 일단 MACD 오실레이터라는 지표가 있고 RSI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MACD 오실레이터라는 지표는 꽤 무겁게 움직이고 RSI는 꽤 가볍게 움직인다는 사실만 알아두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MACD 오실레이터 골든 크로스를 확인하는데 빨간색 선이 선이 빨간색 선하고 파란색 선이 있죠. 그래서 빨간색 선이 파란색 선 위로 뚫고 올라온 게 골든 크로스라고 해서 매수 시점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빨간색 선이 파란색 선 밑으로 뚫고 내려온 시점이 데드 크로스라고 해서 매도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골든 크로스, 즉 매수 시점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부터 유지를 하고 있었는지 봅시다. 자, 골든 크로스가 언제 나왔냐면 이때 겹쳤다가 이때 뚫고 올라왔네요. 그죠? 뚫고 올라서 그 뒤까지 오늘까지 단 한 번도 데드 크로스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빨간색 선이 파란색 선 위로 우상향하고 있죠. 자, 그래서 4월 16일부터 돼요. 4월 16일부터 보면 4월 16일부터 언제까지? 오늘까지 MACD는 골든 크로스를 유지를 해주고 있다. 자, 이 정도 이격이 벌어졌으면 당연히 내일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RSI 봐야겠죠. RSI는 언제 골든 크로스가 나왔나? 이때 나왔네요. 여기서 나왔죠. 자, 언제냐면 이때 4월 14일 날 이틀 전이네요. 4월 14일 날 MACD 오실레이터 이틀 전 4월 14일부터 오늘까지 RSI는 골든 크로스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조건 MACD 오실레이터 골든 크로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조건 RSI 골든 크로스 유지를 잘 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거래량은 잘 나오고 있는지. 자, 오늘 포함해서 최근에 거래량 쭉쭉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확인이 여섯 번째까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일봉에서 요구하는 6가지 조건이 모두 다 부합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잡고 있다면, 제가 VIP 클래스에만 오늘 아침에 드렸기 때문에 무료방 분들은 아직 이거 잡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VIP 분들은 계속해서 끌고 가시고, 아마 제가 내일이나 빠르면 내일 아침이나 아니면 모레 아침에 신호를 드릴 거예요. 무료방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고 진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신호 드리면. 자, 그래서 그 일봉 완벽하게 명분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주봉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이평선이 정배열을 이루고 있는지 정배열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자, 보면 한눈에 보이죠. 이평선은 정배열을 잘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여기에 보면 빨간색, 녹색, 그 다음에 파란색, 핑크 정배열 잘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평선 정배열 확인했고요. 그리고 MACD 오실레이터랑 RSI 골든 크로스 확인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네요. 자, 언제입니까? 요때네요. 작년 11월 7일 부터 오늘까지 MACD는 골든 크로스를 유지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RSI 볼까요? 자, 들쭉날쭉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요때네요. 4월 17일부터 언제까지? 오늘까지. 4월 17일부터 오늘까지 RSI 골든 크로스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조건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래량. 자, 충분히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잘 나오고 있죠. 자, 과거에도. 자, 확인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 MACD 골든 크로스 유지, 그다음 RSI 골든 크로스 유지 확인했고요. 거래량까지 다 확인하면서 주봉에서 보는 네 가지 조건 전부 다 완벽하게 제가 보는 조건에 부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명분이 확실해졌고, 자, 월봉에서 두 가지 조건을 보는데요. MACD 오실레이터랑 거래량만 봅니다. 그래서 먼저 MACD 오실레이터 보시면요, 요때 나왔네요. 골든 크로스가. 자, 요때 재작년 4월 30일 날
재작년 4월 30일 날 골든 크로스가 나와서 오늘까지 단 한 번도 데드 크로스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굉장히 오래됐네. 24년 4월 30일부터 오늘까지 MACD는 골든 크로스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자, 최근에 거래량 뭐 충분히 조금씩이라도 잘 나와주고 있고요. 자, 이번 달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자, 거래량이 아주 조금 막대가 생성된 게 보입니다. 어쨌든 생성이 됐기 때문에 자,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MACD 오실레이터 골든 크로스 확인했고, 자, 그래서 월봉에서 보는 두 가지 조건 전부 다 완벽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종합해 보면요, 월봉 두 가지 조건 부합했고, 그 다음에 주봉 네 가지 조건 부합했고요. 일봉에서 보는 여섯 가지 조건 완벽하게 부합을 했기 때문에 자, 제가 매수를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진입하라고 오늘 아침에 VIP 클래스에만 일단 먼저 드렸고요. 그래서 VIP 클래스 분들은 당연히 이거 명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12가지 조건이 만족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이나 모레쯤 제가 무료방에는 타이밍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다 살펴봤고요. 자, 거의 뭐 이제 매수랑 매도 자체는 거의 기술적 분석만 보고 제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종목이 뭐 하는 종목인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성장해 나갈 건지, 뭐 그런 것들을 재무지표 이런 거 밸류에이션 이런 거 통해서 알아는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운전선을 먼저 기본적 분석을 시작해 보면요. 자, 가장 먼저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글로벌 전력망 인프라의 슈퍼사이클 중심에서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가온전선의 정통적인 주력 분야는 중저압 송배전 케이블과 통신 케이블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 LS그룹 내에서의 입지가 강화되면서 사업 구조가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잠깐만요. 됐다. 그래서 산업시설, 아파트, 전력망 인프라에 쓰이는 전선이 주력인데요. 최근에는 일반 전선에서 벗어나서 초고압 케이블 그리고 해저 케이블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수익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광 케이블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런 것들의 이제 특수 케이블, 그리고 산업용 로봇에 쓰이는 고기능성 케이블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4년 말에 특수 케이블 업체인 GMP를 인수한 데 이어서 2025년 초에 LS전선의 미국 생산법인인 LSCUS에 지분을 확보하면서 원재료부터 완제품 그리고 해외 생산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온전선의 최근 호재나 뭐 이슈 같은 걸 살펴보면요. 가온전선의 최근 급등세와 긍정적인 전망은요, 주로 미국과 신규 전력 수요라는 두 가지 키워드에서 나오는데요. 미국의 선정망은 설치된 지 30년에서 50년이 넘은 노후 설비가 많아서 교체 주기가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온전선은 미국 현지 생산 법인 통해서 바이 아메리칸 정책에 대응하며 북미 시장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산업의 팽창으로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이 이루어지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엄청난 양의 초고압 전선과 배전 설비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요건 이제 단순 테마가 아닌 실질적인 수주로 이어지는 중이고요. 전선의 주 재료인 구리 가격이 오르면 판매가에 이를 전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에스컬레이션 조항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재고 자산 가치 상승과 매출 증대 효과를 동시에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음, 가온전선이 이제 수주하고 있는 상황은 보면 단순한 물량을 넘어서 고마진 수출 물량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일단 국내에서는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주요 건설사를 대상으로 해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154 킬로 KV급 초고압 케이블 관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기술력을 입증했고요. 해외에서는 북미 지역의 중저압 그리고 초고압 전력망 교체 물량을 대거 수주했으며 2025년 기준 매출 목표를 2.5조 원대로 상향할 만큼 수주 잔고가 가파르게 쌓여 있다고 합니다. 자,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전성업계 전반의 수주 잔고가 과거 대비해서 160% 이상 증가를 했는데 가온전선도 이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온전선이 이제 수주를 할 것들, 즉 파이프라인을 살펴보면요. LS 전선과의 협약을 통해서 유럽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해상풍력 단지 연결을 위한 해저 케이블 수주 전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고요. 미국 현지 법인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여 현재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북미 내 중서부 지역에 신규 전력망 프로젝트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 급격히 늘어나는 태양광 그리고 풍력 발전소용 특수 케이블의 장기 공급 계약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가온 전선의 실적 추이, 자, 실적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과거를 보면요. 2021년에서 2023년까지를 볼 텐데요. 이때 가온전선은 과거 1조 원 내외의 매출을 유지하면서 국내 3대 전선 제조 업체로서의 입지를 지켜왔는데요. 요 시기는 이제 원자재인 구리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수익성이 결정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서 2022년 매출 같은 경우에는 1조 700억 원 에서 1조 4165억 원으로 성장을 했지만 영업이익은 160억 원에서 280억 원 수준으로 이익률은 1에서 2%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당기순이익 역시 100억 미만에서 100억대 초반대를 기록하면서 전형적인 성숙기 산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3년에는 전 세계적인 전력망 교체 수요와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했는데요. 매출은 약 1조 4,98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37억 원, 전년 대비해서 53% 급증하며 수익성이 개선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4년부터 2025년 살펴보면요. 최근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LS그룹 내 계열사 재편과 북미 시장 공략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2025년은 회사 역사상 가장 기록적인 성장을 이룬 해로 평가가 되는데요. 2024년에는 매출이 1조 6,46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50억 원 기록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단순한 물량 공대를 넘어서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한 결과였습니다. 자, 2025년에는 자회사인 GMP와 엘스케이블 시스템 USA를 연결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실적이 폭발했는데요.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약 2조 5,45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792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약 각각 47%, 76% 증가를 했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517억 원으로 100% 넘게 급등하면서 내실과 외형을 모두 잡았습니다.
현재 가온전선은 급격한 성장에 따른 성장통도 겪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2024년 130% 수준이던 부채 비율이 2025년 기준으로 해서 약 185%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이건 공격적인 M&A 인수합병 그리고 원재료 확보 과정에서 부채가 늘어난 겁니다. 또한 구리 가격 상승에 대비해서 원재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면서 재고 자산이 약 2,842억 원으로 크게 늘었는데요. 재고 자산 회전율이 과거에 비해 낮아지고 있어서 향후 구리 가격 하락 시에 재고 평가 손실이 발생하고 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 깊게 봐야 할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미래 전망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가온전선의 미래는 일단 해적 케이블 그리고 전력망 현대화라는 두 가지 키워드에 달려 있는데요. 모 회사인 LS전선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서 해상 풍력용 해적 케이블 시장에 본격 진입할 예정입니다. 더 LS 마딘 솔루션, LS 에코에너지 이런 그룹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고수익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고요. 미국 내 노후 전력망 교체 주기와 AI 데이터 센터 증설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는 가온전선의 강력한 우호적 환경입니다. 인수된 LS CUS를 거점으로 현지 생산 및 공급을 확대하며 이익률을 3%에서 4%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전문가들은 2026년에도 북미양 매출 비중이 전체의 25에서 30%까지 상승하며 수익성 중심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밸류에이션 PER이 70배 이상 되면서 부담이 커진 점은 투자 관점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 짧게 요약해 보면요.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과거 1조 원대 중저압 케이블 중심 기업에서 현재 2조 5천억 원대 규모의 북미 및 해적 케이블 전문 기업으로 탈바꿈했고요. 향후 그룹사 시너지를 통해 추가적인 질적 성장이 기대되는 시점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실적 추이를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가온전선의 밸류에이션 추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밸류에이션 추이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PER이 뭔지, PBR이 뭔지를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PER은 뭐냐면요,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돈을 버는 것에 비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적당한가를 보는 건데요. 계산은 현재 주가를 한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일단 PER이 낮으면요,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싸다는 뜻이고요. 즉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PER이 높으면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또 비싸다는 뜻이고, 즉 고평가가 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비유를 해보자면요, 어느 식당에서 1년에 1억을 버는데 그 가게 권리금이 5억이라면요, 이 PER은 5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BR이 뭐냐면요,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회사의 자산에 비해서 주가가 적당한가를 보는 것으로 현재 주가를 한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PER은 현재 주가를 한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거고요. PBR은 현재 주가를 한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이에요. 자, 헷갈리지 말고요. 자, 일단 PBR이 1보다 낮으면 회사를 지금 당장 다 팔아치운 값보다 주가가 더 낮다는 뜻입니다. 그에 반해서 PBR이 높으면요, 회사가 가진 재산에 비해서 주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도 비유를 해보자면 한 가게 안에 여러 집기들, 뭐 불판이나 냉장고, 그리고 뭐 건물까지 다 팔면 10억이 나오는데 가게 몸값 자체는 8억이라고 한다면 PBR은 0.8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알면 되겠고요.
자, 이제 가온전선 밸류에이션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온전선의 밸류에이션 추이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를 넘어서 저평가된 중주압 전선 제조사에서 AI 데이터 센터 및 북미 전력망 교체 수혜주로 변모해온 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과거 밸류에이션 보면요, 2021년에서 2023년도 사이 보면 이 시기에 가온전은 전형적인 저PBR 소외주였는데요. 주력 제품이 부가가치가 낮은 중저압 송배전 케이블 위주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2021년 PER은 약 17.5배에서 2022년 실적 개선과 함께 9.6배로 낮아졌고요. 2023년에는 이익 성장이 주가 상승보다 가팔라지면서 7.7배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익은 늘어나는데 주가는 크게 반응하지 않던 구간이에요. 자, PBR은요, 자산가치 대비 극도로 저평가된 0.3에서 0.4배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회사가 가진 순자산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가 되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2024년에서 2025년을 한번 살펴보면요, 북미 전력망 노후화와 AI 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 수요 폭증이 가온전선의 밸류에이션을 재정의하기 시작했는데요. 2024년 특수케이블 업체 GMP 인수와 2025년 미국 법인 CUS 지분 확보를 통해서 단순 국내용 제조사에서 북미 수출 중심 기업으로 체질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말 기준으로 PER은 15.6배, 그리고 PBR은 1.4배 수준으로 올라오면서 저평가 구간을 탈출했는데요. 시장은 이제 가온전선을 단순 제조사가 아닌 성장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면요, 2026년 현재 상반기죠. 2026년 상반기 현재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 역사적 신고가 부분에 위치하면서 밸류에이션이 매우 가파르게 치솟아 있습니다. 현재 PER은 최근 주가 급등으로 인해서 약 68에서 73배 사이로 오가고 있는데요. 이건 과거 10배 미만에서 거래되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PBR 같은 경우에는 4배에서 7배 수준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자산 가치 대비 수배의 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이건 향후 발생할 막대한 이익을 현재 주가에 선반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은 AI 데이터 센터와 중동 휴전 기대감에 원자재 수급 안정화 이슈가 겹치면서 단기 오버슈팅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래서 미래 전망 2026년 하반기 살펴보면요, 향후 가온전선의 밸류에이션은 거품이 될지 아니면 정당화가 될지의 기로에 서 있는데요. LS전선으로부터 해저 케이블 기술을 이전받아서 고부가가치 사업, 해상풍력 이런 것들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자, 이 실적이 가시화된다면 현재의 높은 PER은 다시 낮아지면서 안정적인 밸류에이션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북미 매출 비중이 예상대로 확대되고 자회사 편입 효과가 온전히 실적에 반영이 된다면 2025년 대비 영업이익이 80% 이상 성장하며 다시 PER은 약 10배에서 15배 수준의 적정 밸류로 수렴해가는 성장형 안정기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가온전선의 밸류에이션 내용을 짧게 요약해보면요, 가온전선은 0.4배짜리 자산주에서 70배짜리 성장주로 급격한 신분 상승을 겪었는데요. 현재는 기대감이 실적보다 앞서 나간 과열 구간이나 향후 북미 수출과 고부각 해저 케이블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면 새로운 가격대를 형성하면서 안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가온전선의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아주 깊고 장황하게 알아봤는데요. 자, 여러분께서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게 마지막으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오늘도 대폭 상승을 했죠. 그래서 초급등을 해주면서 뭐 사이드카까지 발생하고 난리가 아니었는데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약간의 조정이 왔다가 큰 상승, 급등이 오고 또 약간의 조정이 왔다가 또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는 이런 장세가 굉장히 제일 좋은 장세가 되겠죠. 어떤 종목이라도 거의 우량주만 집어넣으면 전부 다 올라갈 테니까요. 자, 근데 계속해서 이런 좋은 장만 이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사이클이 있는데요. 한번 폭락이 왔다가 다시 급등하고 폭락이 왔다가 급등하는 이런 사이클을 이어가는데요. 그게 올해 못해도 올해 말까지는 한번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폭락장이 한번 오게 되면 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망연자실 하실 테고 의미 없이 계속해서 주식 차트 창만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몇몇 분들은 그 금 ETF나 뭐 달러 ETF 같은 거에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이런 거 인버스에 투자하는 방식을 하면서 해지를 하시는 방법이 있으신데요. 근데 이제 국제적으로 주가 폭락이 오는 상황에서 저런 방법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상승과 하락 양방향으로 모두 투자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국내 선물이랑 해외 선물이 될 수가 있는데요.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쉬운 게 시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 선물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주식의 단타나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유동성 있게 움직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한동안 진입을 했으면 계속해서 보고 있어야 되는데 자, 뭐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계속해서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물론 이 황금로봇 AI 시스템으로 하시면 언제든지 그 음성으로 이제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매수할 시점, 매도할 시점을 모두 음성으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겠는데 그래도 뭐 갑자기 뭐 회의를 들어가거나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경우에 바로 대응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편한 시간대에 매매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랑 거의 비슷하게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 40분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낮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하기 힘든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답은 해외 선물인데요. 이 해외 선물 당연하게 이제 상승과 하락 양방향으로 매매가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시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직장인분들 뭐 직장 마치시고 집에 돌아오시면 뭐 7, 8시 될 텐데요. 뭐 저녁 식사 드시고 그다음에 할 일 다 마치시고 미장은 10시 반에 개장을 하니까요. 그 전에만 자리에 앉으셔서 준비를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10시 반에 이제 미장이 개장한다 그랬는데 10시 반에 미장이 개장하고 나서 그 직후가 바로 매매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거의 모든 종목들이 그때 가장 유동성 있게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어, 일단 해외 선물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요. 뭐 주식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알아보자면 금이나 원유,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이런 것들이 있겠고 엔화, 달러, 유로 등등 무궁무진한데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요. 금이랑 원유, 나스닥 지수 요 세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딴 거는 뭐 아실 필요가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때도 금이나 원유, 나스닥 지수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골라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목 중에 하나를 하신다면 굳이 이제 10시 반에 매매를 안 하셔도 되고요. 새벽 시간대나 아침 시간대도 이 종목들은 전부 다 잘 유동성 있게 잘 움직여 주기 때문에요. 매매하기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제약이 거의 없겠고요.
그래서 뭐 현재 이제 이란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금은 거의 다 어, 무마가 뭐 된 상태죠. 그래서 뭐 무덤덤해진 상태입니다. 이 전쟁이란 게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자, 그래서 이런 대폭락 장세가 만약에 찾아온다면 처음에 이란 전쟁 시작됐을 때 당시에 거의 모든 종목들이 폭락을 했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이제 그리고 뭐 비료, 그다음에 사료, 그다음에 해운주, 방산주 이런 것들은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어, 그 어떠한 폭락장이 오더라도 그 안에서 수혜를 보는 반대로 이제 수혜를 보는 섹터는 있습니다. 있기 마련이에요. 뭐 많지는 않겠지만 평소보다 뭐 상승장보다는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반대로 수혜를 보는 그 섹터는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존재하는 섹터 안에서도 종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다 그걸 확인을 하고 종목을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황로봇 AI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수급이 폭발하는 시점을 미리 알아서 우리에게 종목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폭락장이 오더라도 반대로 수급이 폭발하는 종목들은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혀 걱정하지 말고 이 황로봇 AI 시스템으로 같이 함께 매매를 하면 매일 웃으면서 즐겁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주식으로, 밤에는 이제 해외 선물을 통해서 또 한 번의 수익의 맛을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믿고 와서 따라만 주신다면 저는 여러분께 꼭 엄청난 수익으로 보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오랫동안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내일은 다른 주제로 또 한번 라이브 방송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